사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요 한 끗 차이를 이제 넘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경제 위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로.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경제 충격파, IMF 금융 위기를 넘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위기 극복한 국민의 적극적 협력 요구된다. 뭐 코로나 2.5단계. 그리고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오히려 더 좋아.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 위기가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 법인 파상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사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몸살이고 지켜봐야 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를 무조건 줄여야 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물. 그죠? 근데 반면에 10년 만에 기회가 왔으니 틈새를 부지런히 찾아야 해. 모든 자산을 다 끌어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 기회인데, 오렌 버핏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오렌 버핏은 다 여행이 망했다고 했을 때 여행주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트렌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과연 기회로 볼지 끝물로 볼지 솔직히 기회로 보자라고 해도 막상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 무조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자본주의 사고가 돼 있으면은 와 진짜 뼈저리게 이거가 기회다. 내가 진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맞아들여서 굉장히 집중해서 틈새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자본주의 사고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시장 분석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자, 경제 위기가 왔으니 사람들은 소비를 왕창 줄일 거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사치를 해? 모두가 저렴한 것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끝물인데 실제로 소비와 함께 생산도 줄었으니 버티면 내가 대장이 될 거야. 저는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소비 총량은 절대 못 줄여. 분명 어디선가 소비가 터질 거야. 라고 믿고 자본주의 사고를 가져서 이걸 믿으면 기회의 시장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 오른쪽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근데 오른쪽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의 아이템으로도 월 1억 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빙산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빙산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고를 한다는 거는 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빙산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주 제한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베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요런 자본주의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 올바른 자본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고,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할 때 적용했던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자본주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이거 딱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소비자 물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자, 한번 지금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채팅창을 준비하셔가지고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고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제가 점검할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제 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한 번씩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소비자 물가는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
소비자 3번, 소비자 물가는 자주 떨어지지만 결국 우상향한다. 4번, 소비자 물가는 상황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한다. 자, 이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거 화면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채팅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왜 제가 질문 드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소싱을 하고 못하고 또는 앞으로 이제 브랜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싱을 평생 가져갈 아이템을 가져갈 때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트렌드 소싱이 이번에 주제죠. 이 트렌드 소싱을 하게 되는 아주 기초 중에서 기초인데 제가 봤더니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가장 1번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뒷부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예상했던 답변이긴 합니다. 지금 네, 쭉 한번 답변을 달아보시죠. 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어,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결과를.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분은 그 다음 사고들이 이제 돈을 버는 사고로 누적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물음에서 틀렸다.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트렌드 소싱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는데, 자, 볼게요. 어, 자, 정답이신 분도 있고, 오답이신 분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에서 제가 추출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보시면, 자, 석유 파동이 있고, IMF 위기가 있고, 리먼 사태가 있고, 코로나19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번, 소비자 물가는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맞춰주셨는데, 소비자 물가는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진짜 생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보세요. 한 번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국에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실업률이 25%가 되고 무상급식이 되고 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일본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미국도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와, 이게 물가가 한번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알고 물가를 절대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국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진짜 너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금리 조절, 물가 조절. 정답입니다. 한국은행이,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뭐냐, 보았더니, 와, 홈페이지에 가면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라고 해서 한국은행 설립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그 물가 지수를 단 한 번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가장 그 주요 목표로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지잖아요. 더 믿기게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은행 본관에 가면 한국은행 로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가 안정. 굉장히 개그 같으면서도 진심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소비자 물가를 떨어지지 않고 유지시키는 거. 이게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적이고 존립의 이유입니다. 참 웃긴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합니다.